활력 있는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병원에 가도 잘 해결이 되지 않는 건강 문제에 대하여 3명의 기능의학 의사들이 유쾌하게 여러분과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류이킴의 평생 활력, 지금 시작합니다. 본 방송에 나오는 의학적 견해는 일반적인 상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류이킴의 평생 활력 6회 척추 구조 지금 시작합니다. 예, 시작합시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반갑습니다. 계셨죠? 네. 저희가 지난 방송에 이어서 이번에도 우리 조성우 원장님과 함께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저는 지난 방송 하면서 제가 다음 라면 먹고 뭐 이러면 얼굴이 붓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자들이 대충 다음날 너 전날 라면 먹었지. 너 라면 밥 먹어 국물까지 다 마셨지. 그렇죠. 아침에 만나놓고서 얼굴 왜 이렇게 부었어? 그러면 어제 뭐 라면 먹어서 그런가? 여적지 부어 있어? 막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다 우리 신체 구조에 따라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 그게 피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다는 아니고 라면을 먹어도 사실 붓죠. 근데 네, 라면을 먹어도 전혀 안 붓는 분들 있죠. 붓는 그렇죠. 네, 근데 안 먹어도 붓기도 하고. 근데 그 붓는 분들이 지금 원인을 갖다가 네. 조금 더 다른 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유용한 내용을 네. 알게 돼서 일단 붓는 분들도 저 유심히 봤거든요. 그동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얼굴 붓기를 좀 많이 빼드리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준비가 돼 있죠, 선생님? 저희가요, 이제 앞으로는 종종 라이브 진료를 하려고 했는데요. 딱 지금 요번에 사례자가 있으셔가지고요. 저희한테 또 문의를 해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루이킴의 라이브 클리닉 시간을 조성우 원장님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멋진데요? 반갑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그러면 우선 사례자의 얘기를 제가 좀 간단하게 소개를 먼저 드리고 할까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3세 대학생 여성입니다. 저 23세 같죠? 네. 아니, 근데 외모도 사실 그렇잖아요. 감사합니다. 안 보였기 때문에. 네. 자, 계속 말씀드리면 바르게 서 있을 때 어깨가 사선으로 심하게 기울어져 있고 물론 모든 사람들 얼굴이 완벽하게 대칭적이지는 않지만 얼굴, 특히 턱 라인이 비대칭적입니다. 고등학생 때는 거의 3년 내내 앉아서 공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대학생이 돼서도 과 특성상 컴퓨터 앞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심할 때는 하루 10시간 정도 컴퓨터 앞에 앉아 작업을 합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가 견디기 힘들 정도로 너무 아파서 간간히 서서 스트레칭을 해주어야 합니다. 어깨 결림의 현상과 소화불량의 현상도 자주 있고요. 중학생부터 척추 측만 진단을 받아서 저에게 척추 측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나이 들어서 정말 꼬부랑 할머니가 되는 게 아닌가 싶어 인터넷을 뒤적거리며 찾아본 결과 복부의 근력을 강화해주는 운동을 해야 한다는 글을 봤는데 실제로 윗몸 일으키기 같이 허리에 무리가 가는 운동을 하면 허리가 너무 아파서 5회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허리 근력 운동이라든지 척추에 무리가 가는 운동은 피해야 하는 건가요? 라는 사례자의 의견이었습니다. 오늘 사례자가 나오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반갑습니다. 스튜디오에. 네. 목소리가. 안녕하세요. 좀 많이 아프시군요. 목소리도 안 들리세요. 근데 이게 지금 23세 대학생의 사례지만 이게 제가 종로에서 보면 대부분 30대 직장인들이거든요. 그렇죠. 20대 후반, 30대 그분들이 대부분 겪고 있는 얘기들이에요. 저희가 다 이 현상을 겪고 있죠. 굉장히 많죠. 현대 사람들이 거의 사무직이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사실 저희 의사들도 거의 하루에 10시간 이상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사례자분이 아까
시작하기 전에 제가 좀 일찍 오셔가지고 그 척추 주변을 한번 간단하게 좀 눌러봤어요. 여자분들 네네. 갑자기 제가 없는 사이에 진단을 하셨군요. 예, 근데 아예 쉬는 시간에. 꽥 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어디를 눌렀어요? 아니 허리랑 허리. 허리 쪽이랑 뭐 이 꼬리뼈 쪽, 허리 쪽 이쪽이 많이 통증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런 거를 우리가 그 어떤 이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한번 우리 조 원장님이 한번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한번 체크도 해봐 주시고 저희도 뭐 이분이 라면을 많이 먹는지 뭐 음식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보고 뭐 성격이 나쁜지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보고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좀 어떻게 생활에서 바꿀 수 있을지 네. 그런 거를 한번 직접 라이브 진료실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을 것 기대됩니다. 같아요.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가장 힘든 게 어떤 게 제일 힘드세요? 힘든 거요? 그러니까 힘든 건 이제 제가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하다가 통증이 막 와서 이제 가끔 일어나서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줘야 되는 상황도 많이 있고요. 그냥 허리가 너무 아파요. 자주 아파요. 네. 그러니까 네. 앉아 있을 때는 많이 아픈데 네. 서서 다니시거나 뭐 다른 거 할 때는 괜찮으세요? 서 있을 땐 괜찮은데 앉아 있을 때가 특히 좀 심한 것 같아요. 앉아 있을 네. 때. 뭐 물건 들 때 힘들거나 뭐 이런 네. 그런 네. 도 있고요. 네. 일단 문진을 좀 해보고 네. 이따 좀 촉진도 해보고 네. 뭐 또 개인 습관 같은 게 뭐가 체크도 문제인지 좀 해보죠. 좀 파보고 음. 그런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아이고 힘드시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증상 중에서 얼굴의 대칭성이나 턱 라인의 대칭성은 사실은 측만증하고는 조금 관련성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관련성이 떨어지고요. 아, 네. 그쪽하고 지금 그 컴퓨터 앞에서 작업을 하실 때 힘든 거하고 이것도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측만증은 이제 진단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측만증은 현대의학이 지금 측만증을 분류를 두 가지로 해놨는데 특발성 측만증과 기능성 측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성이요? 특발성. 아, 특발성. 그거는 이제 측만증. 이유를 모른다는 겁니다. 아, 네. 유전적인 이유인지 네. 어떤 명확한 원인을 못 찾아내는 권태성 고혈압이랑 똑같은 건가요? 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유 타고났다. 없이. 예. 타고났다 그냥. 기능성 측만증은 어떤 원인을 우리가 조금 알 수 알 수 있는 있는. 경우 네. 뭐 간단하게 예를 들어드리면 골반 경사가 넘어졌기 때문에 요추 5번과 청골이 기울어지는 겁니다. 밸런스가. 그럼으로써 그 밸런스 5번의 기울어짐에 따라서 허리도 4번, 3번, 2번도 이렇게 같이 허리가 구부러질 수 있는 옆으로 구부러질 수 있는 조건 원인이 있단 말이죠. 골반 밸런스를 좋아지게 하면 중심 센터선으로 밀어 넣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네. 특발성이라는 것은 그 원인도 못 찾는 겁니다. 아, 척추뼈의 모양 자체가 변하면서 각도가 상당히 많은 각도로 진행됩니다. 그런 경우는 진단이 특발성으로 난 경우는 진행 상태를 체크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그분이 어떻게 되는지 예. 앞으로. 네. 어떤 상태, 환경에 놓여서 더 심해지는 상태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막아야 되고요. 네. 환경 노출된 상태를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학생 같으면 늘 앉아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더 진행을 못하도록 보조기를 찬다든지 척추 전문의들이 계십니다. 대학병원에는 그분들의 도움을 꼭 받으셔야 될 것 같고 특발성은 기능성 측만의 경우에는 또 원인을 또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검사를 해보고 그 원인이 정말 있어서 그 원인 때문에 척추 상태가 악화되는 거다. 네. 그러면 그 원인 치료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아, 원인 치료. 네. 순서상 이게 특발성 패솔로지라 그러는데요. 패솔로지 컨디션이 있는지를 먼저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기능적인 원인을 찾아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그 네. 약간 궁금한 게 척추 측만증은 앞에서 바라봤을 때 네. 일자형으로 돼 있어야지 되는데 이렇게 S자로 굽어 있는 걸 얘기하는 좌우로, 거잖아요. 네. 좌우로.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골반이 틀어지면 위쪽으로 쭈르륵 영향을 받아서 틀어진다. 이게 기능성이다. 그거는 그렇게 쉽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척추가 틀어진다는 거는 단순하게 꺾이는 게 아니고요. 척추체는 회전을 합니다. 회전을 하면서 들어가게 되는데 회전의 정도가 중요하고요. 그 패턴이 있습니다. 패턴이 많이 돌아간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오랫동안 이제 시간이 지나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무게 때문에
척추뼈에 변형이 오거든요. 변형이 와서 그 척추 마디가 직사각형이 아니고 한쪽이 눌러지면서 웨지 쉐입. 웨지 쉐입에 그러니까 세기형으로 변합니다. 그럼 거기 맞게끔 또 위에 아래가 또 적응을 해버리고 네. 그러면서 고차가가 되는 거죠. 그런 걸 진행형이라 그러는데 네. 진행형이 됐을 때는 돌리기가 힘듭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되돌아온다는 건 힘든 얘기고 제가 이제 좀 도서관 갈 때 가방을 싸야 되는데 어떤 기억이 나냐면 이것도 공부하고 싶고 저것도 공부하고 싶고 막 공부하고 싶고 많으니까 진짜? 네. 실제로는 가서 책을 한 권도 한 권을 조금만 10페이지밖에 안 보는데도 가방은 완전히 책을 꽉 채워서 가는 거예요. 터질 듯이. 욕심이 많은 거지. 마음은 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허리가 막 이 가방이 무거워지는 거잖아요. 혹시 그렇죠. 우리 사회자분께서 뭐 여러 가지 뭐 책을 여러 권을 독파하냐고 요즘은 가방을 그 가방에 또 컴퓨터도 넣어 다니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제가 컴퓨터를 들고 다니는데 그게 한 2kg 정도 돼요. 일단 그게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또 이제 전공 서적도 많이 들고 다니고요. 그리고 아까 골반 얘기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다리 꼬는 습관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신발 같은 경우에도 오른쪽 굽만 항상 달아요. 이런 것도 약간 좀 연관이 있는 건지. 네, 그러네요. 이게 언밸런스 주로 이제 바지를 입는 분들은 네. 한쪽 바지만 달아요. 그러니까 골반이 경사가 안 맞으면 네. 신발도 뒤축 닳는 정도가 양쪽이 달라요. 다르죠. 다르고 네. 바지 끝도 끌고 다니는 분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진행되면 옷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네. 모든 골반 경사가 왜 지는가 네네. 이제 그런 문제를 이제 따져볼 때 이유가 너무 많아요. 골반은 몸의 중심이에요. 몸의 비대칭성의 결과가 골반으로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골반 자체는 그냥 자기가 구부러지고 싶어서 구부러지는 게 아니고 네. 위와 아래의 어떤 균형이 언밸런스 생기는 그 결과가요? 결과가 보상의 골반으로 나타나고 최종 또 보상 거꾸로 네. 골반의 경사가 위아래 구조에 영향을 또 줘요. 주고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 사이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악순환이네요. 예, 악순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지점을 차단을 시켜줘야 돼요. 끊어내야 예, 되네요. 끊어내야 고리를. 되죠. 그 네. 연결고리를 끊어야죠. 네. 그 원인 인자를 찾아서 시간을 두고 치료를 해 나가는 건데 그 원인 찾는 게 중요한 겁니다. 사례자분은 골반이 틀어져 있다. 내 골반이 이걸 어떻게 아셨어요? 우리가 보통 뭐 치마가 네, 돌아간다. 치마도 엄청 자주 돌아가고 고등학교 때 맨날 돌아가서 이렇게 맨날 이렇게 조정하고 신부가 알아서 막 돌아가는 거예요. 네, 걷다 보니 이렇게 돌아가. 플라우프처럼. 네. 그거 말고 또 골반이 틀어져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예, 일상적으로 이해하는 거는 본인이 이제 언밸런스한 걸 느끼세요. 예, 좌우 균형이 아까처럼 다리 꼬는 게 한쪽이 편하다. 네. 그리고 앉아도 항상 모로 옆으로 옆으로. 예, 네네. 이렇게 바닥에 앉을 네. 때도 딱 허리를 바로 세우고 못 앉고 엉거주춤하게 예를 들어서 기대 않는다든지. 한쪽 다리만 올리고 앉는 것도 그런 증상인가요, 저희가? 그러니까 다리를 가부좌가 꼬는 아니고요. 네. 이제 의자 또는 그냥 바닥에 앉아 있는데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한쪽 다리는 세우고 있고 한쪽 다리는 내리고 예, 있고. 그것도 비대칭입니다. 하체와 골반의 근육을 다르게 쓰는 겁니다. 예, 가능한 그 갭을 좌우의 갭을 줄여주는 게 좋죠. 완벽하게는 못하지만 네. 가능하면 차이를 줄이는 쪽으로. 저는 이렇게 옆으로 기대고 있지는 않지만 이게 앉아 있다 보면 느끼는 게 한쪽 궁둥이에 더 무게가 많이 가 있다 이런 것들을 느끼거든요. 엉덩이. 네, 그런 것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가요? 보이는 것만 사진으로 갖고는 보여주세요.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면 여자는 치마가 돌아가면 대충 알 수 있을 텐데 남자는 그러면 치마를 입어보면 되겠네요. 그런가? 간단하네. 우리 사례자분이 한번 간단한 촉진을 한번 받아서 그렇게 그 원장님 옆으로 한번 가서 네. 제가 가서서 한번 간단한 제가 아까 잠깐 말로만으로도 가능한가요? 네 말로만 한번 그러면 약간 촉진을 해보시면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먼저 볼 때 거울을 본다 생각하고 네. 편안하게 정면을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이제 가상의 선을 꺼야 되겠죠. 네. 가상의 선. 어떤 제일 세로선? 중요한 수직선이 중요하겠죠. 수직.
그러니까 몸의 중심에 와야 될 게 무슨 구조물이냐면 코가 제일 중심이 되겠죠. 아, 코. 네, 코선을 중심으로 이마선을 쭉 밑으로 걷는 겁니다. 네. 다리 끝까지 발바닥까지. 그러면서 몸의 중심, 배꼽이 중심에 오고 가슴과 가슴 사이에 그 가상의 선이 통과해야 됩니다. 그 가상의 선을 놓고 체형을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골반이 왼쪽이 앞으로 조금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일반인들도 저희는 전혀 이상이라고 그 자꾸 병적으로 몰아붙이면 안 되고요. 모르겠는데 역시. 몸은 완충 작용을 해요. 네. 그러니까 반드시 조금이라도 비대칭이 병으로 간다. 라고 생각하지 그렇게는 말라는 안 했으면 거죠. 좋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보면 얼굴이 약간 오른쪽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제 시야를 정면을 항상 본인이 의식적으로 한쪽을 안 본다면 정면을 바라보라 하고 봤을 때 그렇다면 근육 패턴이 편향적인 걸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광대뼈, 왼쪽 네. 광대뼈가 조금 앞으로 나와 있다. 좀 돌아가 있다. 아니요, 얼굴 전면이 네. 지금 오른쪽으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귀 높이를 봐야 되니까 머리카락 뒤로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귀가 조금 숨죠. 오른쪽 귀가 뒤로 숨고 왼쪽 귀가 노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눈높이, 눈썹 봅니다. 눈높이. 그 다음에 코를 중심으로 아래를 보니까 그래 비대칭은 없어 보인다. 턱의 어떤 이 그렇죠. 오른쪽이 조금 턱선이 조금, 네. 벌쾌한 정도, 이거 두께, 각 이런 거는 언밸런스해 보입니다. 그럼 얼굴 윤곽에 코선 밑으로의 윤곽은 대부분이 저작근이 결정을 한 수가 많아요. 저작 운동과 관련된 근육이 결국에는 저작 운동입니다. 저작 운동. 네, 씹는 네. 동작, 말하는 동작, 그다음 침 삼키는 거, 네. 기능적 동작이라 그러는데 네. 그 세 가지를 수행하는 게 입을 열었다 닫았다 할 때 하는 거거든요. 하루에 그 씹는 그 힘을 합하면 엄청난 양이죠. 네. 제가 치과 선생님들 책에서 봤는데 네. 하루에 5톤 정도, 24시간 동안 저 악에 걸리는 압력, 침도 삼키고 네. 하죠. 음식도 하루 먹고. 24시간을 인간이 정상적인 기능을 할 때 그 정도 힘이 걸린다 그 정도 하거든요. 안 해요. 근데 비대칭이 되면 더 하다는 겁니다. 근육이 톤이 조율이 안 되는 비정상적인 컨트롤을 받는 제어를 받는 근육 힘으로 치아를 눌러대는 힘이 2배가 돼요. 야, 우리 그러면 사회자-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생기냐? 치아가 한쪽이 닳아버려요. 그러네요. 빨리 닳아버리는 네네네. 결과가 온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치아의 수명이 짧아지고. 우리 사례자분 치아 좀 안 달게 빨리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볼게요. 지금 보시면 그때 나이가 젊잖아요. 네. 그러니까 노후의 나이가 아니고 젊은 나이기 때문에 지금은 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죠. 그러네요. 회복될 턱선이 왜 가능성. 그런가를 원인을 찾아보면 네. 턱 관절의 운동, 저작을 움직이는 근육의 좌우 대칭성, 그거를 조율하는 신경이 3차 신경이라는 곳입니다. 3차 신경이요. 네, 3차 내관 3차 신경인데 그게 어디 있냐면 척수와 경추 1번, 2번까지 내려오는 3차 신경의 핵들이 뇌관에 쭉 깔려 있어요. 굉장히 큰 분포를 가진 뇌관 신경이 그걸 조율을 합니다. 그래서 3차 신경의 직접적인 원인이나 상태를 볼 수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우리가 척수와 관계된 주위 구조물을 봄으로써 간접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게 1차적으로 봤을 때 목 구조입니다. 네. 목 구조, 머리 두개골의 위치, 턱 관절 운동, 대칭성, 근육 톤 이런 거를 분석해서 가능하면 마이너스적인 요인들 그걸 낮춰주는 쪽으로 감소시키는 스트레스를 낮춰주는 쪽으로 치료를 했을 때 어느 정도 돌아오는가. 그리고 치아 문제가 결정적인 문제라면 치과 선생님께 꼭 가보셔야 됩니다. 우리 사례자분 목이라든지 뭐 척추 옆에 근육 같은 거를 한번 가까이 오셔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먼저 목선을 한번 만져볼게요. 목선을 만져보시고. 목근육. 지금 목 뒷덜미 근육도 목 뒷덜미 근육이 신전근이라 그러는데 신전근도 언밸런스 하시네요. 네. 목 뒷덜미 근육이 네네. 언밸런스예요.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말씀이신 우측이 거죠? 많이 굵어져 있네요. 그거는 거꾸로 무슨 말이냐면 목이 두꺼워져 있다고요? 우측이 우측이? 예. 이게 이제 아프세요? 아니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항상 한쪽이 저렇게 벌쾌해질 때는
원인 없는 결과는 없거든요. 한쪽이 커진 거는 원인 없는 결과가 없었다는 말씀이죠. 예, 항상 무슨 대칭이 원인이 돼야 있는 거죠. 되는데. 뭐 한쪽 면만 보는 자세나 네. 누워 자는 습관, 아, 그다음에 누워 자는 신경의 한쪽이 기능이 떨어져 있다. 네. 예, 그게 센스타이제이션이라 하는데 그 센스타이제이션 신경근이 눌리는 상태가 되면 기능이 떨어지면서 이 신경의 기능이 근육에 반영이 됩니다. 근육은 구조물을 받치기 위해서 또 강한 더 자극이 들어오고. 네. 그러니까 구조의 문제 때문에 이 근육의 사이즈나 네. 양이 달라지는 달라질 수가 거. 있어요. 넘어지면 안 되니까 항상 머리를 중심에 갖다 놔야 되니까 목 근육이 그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한쪽을 달라지는 키운 거네요. 예, 이쪽 예, 왼쪽이 이쪽에. 약하니까 한쪽을 키워서 받쳐주고 중심을 있다. 딱 머리 중심을 그럼 잡는 중심이 안 맞으면 한쪽만 귀걸이를 좀 무거운 걸 달면 중심이 좀 맞출 수 있을까요? 그것도 2차적으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귀가 아플 것 같은데. 어깨 높이는 외형적으로 그래 차이는 안 납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밑에서부터 올라간 타입이 아니라 위쪽에서 내려온 타입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 자체, 머리 구조 안에 있는 저작이나 더 위쪽의 구조, 목 구조 이런 것들이 원인이 더 작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한번 숙여보세요. 몸을 쭉 숙여보세요. 왼쪽이 너무 한쪽 등이 높네요. 네. 이제 예를 들면 엑스레이를 봐야 됩니다. 숙였을 때 한쪽이 더 지금 높게 예, 보인다는 이거 말씀이죠. 우리가 이렇게 숙였을 때 이렇게 등이 언밸런스가 나면 네. 외형적으로 이 정도 보이면 엑스레이를 찍으면 네. 실제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 두드러지게 확연하게 보이죠. 네. 그걸 이제 각도로 표현합니다. 각도로. 그 각을 잽니다. 그래서 그럼 한쪽 근육만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한쪽 근육이 더 많은 일을 하는 거니까 늘었을 때 압통도 있을 수 있겠네요. 척추 중심을 눌러봐야 되는데 척추에 제일 꼬리 부위가 있어요. 척추체. 꼬리 부위를 눌러봅니다. 눌러보면 그 관절이 불안하다든지 그 관절에 후방 관절이 있거든요. 양쪽으로. 후방 관절이 약화되어 있는 인대가 약하다든지 그러면 통증이 일어납니다. 예, 약한 부위는 신호를 보내주거든요. 네네. 예. 아프다고. 예, 네. 예, 신호를 보내는 게 이제 그 통증으로 나타나는데 압통으로 나오죠. 아픈 부위를 한번 실어볼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골반 높이도 한번 보겠습니다. 서서니까 한번 숙여 보시겠어요? 오른쪽이 낮으신 것 같네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게 그래서 이제 외형적으로 크게 본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발을 봐줘야 돼요. 네. 발. 발의 형태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정상적인 발이 있고 그 다음에 비정상 발. 안쪽으로 들어오는 예, 안쪽. 내향을 하는 내향. 안쪽을 보는 양발이 서로 안쪽을 네, 안쪽을 보는데 보는. 발바닥은 바깥쪽을 보죠. 네.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외반적이라 그래요. 외반적. 외반적. 내반쪽. 그다음에 발바닥이 안쪽을 보는 패턴이 있어요. 그건 네. 내반적이라고 하죠. 내반쪽. 네, 세 가지. 외반쪽이 편편한 발이랑 같은 말인가요? 아니죠. 다른 얘기신데 예. 원래 평발은 내반족이 많죠. 외반적이에요. 외반적인가요? 예, 외반적이에요. 이 발이 왜 중요한가? 네. 이 중요성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발이요? 예. 발이 건강해야 된다는 말이. 우리가 네. 중력이 자기 몸의 체중이 그라운드 바닥으로 보내는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발이 이렇게 접촉을 하기 때문에 몸무게 다 받는다 보면 돼요. 네. 그런데 발이 좀 불안정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은 다이내믹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꾸 걷다 보면 불안한 구조의 발과 발목이 계속해서 하중이 걸리면 사고가 나요. 사고가 나요. 이게 한두 번 걷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계속 걷다 보면 발이 삐걱삐걱 약해져요. 발의 구조물을 지탱하는 건 인대거든요. 네. 인대와 근육, 근막인데 1차적으로 인대를 다쳐요. 그래서 발이 접질리는 거. 네, 접질리는 걸 표현하죠. 네. 이제 그렇게 되면 근육이 이제 2차적인 반응이 들어갑니다. 네. 인대가 늘어나면 불안정해지잖아요. 그럼 그 불안정한 발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종아리가 굵어져요. 아하. 종아리가 두꺼워져요. 아킬레스 텐던이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종아리 근육으로 올라오는 지점. 여기가 굉장히 타이트해지고 건드리면 아프고 그러면 종아리 통증이 두꺼워서 굉장히 보톡스 맞으신 여성분들이
발목 인대를 강화시키면 종아리가 얇아질 수도 있어요. 아니 그건 너무 너무 나간 얘기 같고. 근데 관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는 있을 수 있는데 더 악화되는 건 예방할 수 있겠죠. 나쁘진 않죠. 절대 나쁘진 않고 그거를 1대1 대응의 어떤 정답이라고 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요. 네. 본인이 이제 정상적인 걸음을 하는지 불편한 걸음을 하는지는 종아리에 제일 불룩 튀어나온 부위 있잖아요. 네. 그거보다 좀 아래. 네, 고기보다 아래 조금 부위. 아래. 예, 이렇게 곡선이 썩 꺼지는 부위. 네. 그 아킬레스 힘줄이라고 넘어가는 중간 지점. 그러니까 근육 덩어리와 아킬레스 텐던 사이 지점. 사이. 예, 네. 이행부라 그러는데 거기를 한번 만져보세요. 만졌을 때 어때요? 만졌을 때 통증이 오시면 근육이 굉장히 과도한 활동을 하고 있고 왜 이렇게 아프죠? 아파. 이건 엄살인 거죠, 원장님? 네. 진짜 아픈데? 한번 체크해 보세요. 깨뱅이 만지면 만져봤다가 네, 통증이 오, 있는 오, 분들이 있다면 부드럽게 이렇게 마사지를 좀 해주시고요. 그럼 자다 쥐가 자주 나시는 분도 그거하고 연관이 있나요?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그건 또 자다 다른 같이 건가요? 나는 거는 네.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져보고요. 이렇게 좀 풀어주고 다시 걸어보세요. 좌우 한 비교해 보세요. 해준 쪽과 안 해준 쪽 차이를 한번 느껴보세요. 그럼 발이 느끼는 피로도 알 수 있고 네. 우리 사례자분 그 척추나 뭐 그 기립근 같은 데가 네. 좀 이렇게 뭐 촉진해가지고 어디가 좀 안 좋은지 이런 것도 볼 수 있을까요? 명확하게는 말하지 못하지만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네. 아까 증상 중에 그 소화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네. 우리 몸에서 자율신경계 소화관으로 가는 자율신경계는 흉추 중간 부위에서 나와요. 식도나 위나 뭐 십이지장, 소장으로 가는 거는 흉추에서 다 나오는데 흉추 한 6, 7? 예, 흉추를 한 번씩 다 체크를 해봐야 돼요. 흉추를요? 흉추를. 네, 네. 방법은 등 뒤에서 자기의 등을 정중심 부위는 척추체를 눌러보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정상적으로 눌렀을 때 괜찮은 곳이 있고요. 네. 그렇지 않고 눌렀을 때 본인이 이렇게 소리를 내준다든지 네네. 안 그러면 인상을 찡그린다든지 네. 이게 누르는 것보다 좀 더 강한 느낌으로 느껴지는 인지를 네네. 하면 표현을 해줍니다. 네. 그러면서 기준을 먼저 얘기해 줘야 돼요. 안 아픈 곳을 먼저 한번 눌러줘야 돼요. 네. 여기가 아픈가요? 안 아파요. 요게 기준이에요. 저 눌렀을 몇 때 안 아픈 번인가요? 거. 요추 쪽을 눌렀습니다. 요추. 네. 그러니까 안 아픈 걸 먼저를 가르쳐 드리고 비교를 하게 해주는 거죠. 네네. 비교. 그럼 위에서부터 앞뒤로 힘을 줘야 되니까 앞에서 약간 가슴을 밉니다. 네. 비교해 보세요. 얼굴 표정이 찡그러지시네. 아파요? 근데 상대 점수도 매길 수 있어요. 제일 심한 데를 찾아야 돼요. 거기는 별로 안 아파요. 여기 거기 조금 아파요. 조금. 거기는 안 아파요. 거기도 안 아파요. 거기도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좀 위쪽이 아픈 건가? 좀 위쪽에서 위쪽에서 신호를 아까. 보내네요. 네. 예, 그러면 요 부위는 흉추 2번, 3번 2번, 부위거든요. 3번. 네. 두 마디 같은데 밑에 눌러서 안 아프다는 거는 상당히 안정화돼 있다는 거예요. 네. 측만증이 있지만은 그래도 안정되게 모양을 잘 모양을. 잡고 있다. 네. 이거 적응을 했다. 이미 이렇게 몸이.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정화돼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오히려 바꾸려고 하면 더 무리가 가요. 무리가 가기 때문에 안정돼 있는 거는 굳이 억지로 움직이려고 하면 더 다쳐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대로 살아라. 측만증의 원인을 정확히 알고 난 뒤부터는 이제 해법이 필요한 거죠. 해법. 이제 정답은 없어지는 거예요. 네. 정답은 없어지고 각각에 맞는 자기 몸에 맞는 해법은 갖고 있어야 돼요.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방향을 잘 봐야 돼요. 스스로? 자기 그러니까 스스로요? 진단을 한 번은 받으셔야 돼요. 진단을 받은 네, 후에. 이렇게 네. 찍든지 뭐 다른 그렇죠. 검사들. 병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정확한 그 말씀을 한번 들으셔야 돼요. 네. 지금 눌렀을 때 앞통 있는 데가 지금 흉추 2, 3번 이런. 네, 2, 3번 정도 레벨 됩니다. 지금. 예, 그 정도. 거기가 교감신경절 나오는데 거기는 얼굴로 가는 신경이 나오는 데죠. 그럼 2번은 얼굴이 잘 부어요? 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지금 척추만 누르신 거죠? 네, 척추만 눌러봤습니다. 옆에 기립근 통증이 약간 심하던데요? 예, 이제 근육 쪽을 이제 2차적으로 보면 이제 근육은
그 구조를 잡기 위해서 비대칭으로 지금 수축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심이 무너진 그 상태를 유지시키려면 좌우가 똑같이 잡아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게 우리 몸의 반사거든요. 중력 내려가는 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육이 일을 다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좌우를. 좌우가 서로 다르게. 네네네. 그래서 지나치게 그 비대칭된 상황을 이상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오히려 지금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일이 너무 할당량이 많이 높아져서 뭐 컴퓨터 앞에서 일을 많이 했다든지 피로가 이제 막 쏟아졌다. 갑자기. 근육이 할 일이 많아져 버리면 그 근육이 이제 신호를 보내주겠죠. 쉬어라고. 네. 살을 찌면 근육이 가장 아픈 데가 척추 주변에 어디 쪽? 척추 주변이요? 그러니까 부위를 말씀해 보세요. 눌렀을 때요? 아니면 아니 평상시에. 어깨. 이제 지금 오른쪽 승모근을 말씀하셨어요. 승모근의 주 역할은 머리 잡아주는 역할이고 머리가 앞으로 안 떨어지도록 계속 중심 잡아주는 자세근이에요. 이게 그러면 머리의 구조를 보려면 목을 먼저 봐야 돼요. 목을 목 커브를 봐야 되는데 지금 사진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제가 다는 못 드릴 것 같아요. 네. 이상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중앙에서 회전을 했을 수가 있어요. 회전. 목이요. 네. 네. 척추체, 경추체가 이 회전을 하면 회전. 네. 한쪽의 신경근과 반대쪽 신경근에 눌리는 압력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신경의 기능의 양상이 차이가 나는 거죠. 네, 그거를 개선시켜주면 좋을 것 같고 턱관절도 한번 봐줘야 될 것 같은데 해보세요. 좀 더 크게 소리는 내지 마시고 네, 닫고 다시 관절이 턱관절의 교두라 그래요. 예, 관절 우리가 만질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입을 열었다 닫다 하면 이제 관절 Y에서 포사라는 곳에서 이렇게 움직여요. 디스크 판과 함께 그 움직임을 체크하는 겁니다. 뒤에서 지금 이제 그 만져주셨던 거죠. 네네네. 네. 만져본 겁니다. 디스크 판하고 그 교두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움직임을 보니까 좌우가 나가는 방향과 힘과 정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좌우 비대칭 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턱관절에서 소리가 나요. 턱관절이 아파요. 이렇지 않아도 턱관절 이상이 있을 수 있는 거군요. 기능적으로는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모양이나 형태는 이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어떤 정상이 일어나야지만 이제 모든 걸 문제를 삼기 때문에 네. 사전에 찾는다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선생님들이 보는 시각이 중요하세요. 어떤 특정 관점을 갖고 봐야 되거든요. 이게 네. 그러니까 뭐 정상이 나오면 누구나 다 알죠. 그렇죠. 인지를 네. 모든 공통적으로 하는데 나오기 전 단계 찾는 거는 쉽지가 않고 이 분의 경우에는 좌우 비대칭 저작 운동을 하거든요. 지금 그러면 여기에 무슨 요인이 끼느냐면 저작 운동에 습관이 껴요. 평소 습관. 어느 쪽으로 씹느냐, 네. 어느 오른쪽이냐 쪽을 더 왼쪽이냐. 우성으로 도미넌트하게 씹느냐에 따라서 또 맞물리는 거예요. 그 네. 상황하고 하나의 변수가 또 얹히고 그다음 치아 상태를 봐야 돼요. 네. 치아 상태. 그러니까 잘 물리는, 잘 씹히는 쪽으로 씹겠죠. 네네. 예, 안 씹히는 쪽은 안 씹히는 불편하니까 안 씹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 음식이 안 씹히니까. 그래서 자꾸 쓰는 쪽을 쓴다고. 뭐 주로 오른쪽으로 잘 씹으세요?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치아 한번 볼까요? 이 해보세요. 이는 상당히 좋으신 것 같은데요. 네네. 제가 치과 선생님 아니지만은 그냥 교과서적인 얘기만 해드리면 바르신 분이에요. 근데 이를 잘 닦으신 것 같아요. 모양과 치아열하고 이게 교합 상태가 좋으세요. 네네. 지금 아니 아까 복부 잇몸 밀키를 하면은 허리가 아파서 오해도 제대로 못했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까 이제 허리 척추는 눌러도 그렇게 아프지 않았는데. 네, 이런 경우가 있다면 치료를 고려해봐야 됩니다. 주로 아픈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육에서 오는 거, 그다음에 근막에서 오는 거, 인대에서 오는 거, 관절에서 오는 거, 디스크에서 오는 거, 신경 눌린 거 이렇게 깊이를 다르게 봐야 되는데 되게 운동을 할 때 아픈 거는 관절통에서 오리지나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관절에서 나사에서. 그러니까 예, 그렇죠. 관절을 잡아주는 이게 척추체를 잡아주는 관절에서 통증을 일으킨 건데
그게 미스알라이먼트 비정렬 상태가 형성되면 거기서 운동을 할 때 통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지금 허리가 아프다 했는데 지금 눌렀을 때는 허리는 안 아프고 위쪽이 오히려? 네. 오히려 위쪽이 아팠잖아요. 그게 뭐 그러면은 이 사람이 허리가 안 아픈데 내가 왜 허리 치료를 받아야 되나요? 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또 허리가 아파서 허리 치료를 계속 받아도 효과가 없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 분명히 등이 눌러서 아픈 거와 이거는 각각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이게 원인이어서 허리가 아프다 이게 아니고 네. 몸은 많은 곳이 있잖아요. 지역이 거기가 다 괜찮다고 볼 수가 없어요. 각각이 나쁜 데가 보내는 신호가 어떤 특정 이상이 돼야 인지를 해요. 네. 우리가 제가 진료를 하다 보면 환자분들한테 뭐 어디가 불편해서 이렇게 하면 뭐 한 10가지 이상 얘기합니다. 그렇죠. 예, 순서를 쭉 얘기합니다. 얘기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제일 1순위로 봐야 1순위. 되겠죠.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제일 불편한 거고 그러면 1순위만 있느냐? 아니 줄줄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1번이 없어졌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2번이 1번으로 올라와요. 네. 아 이제 이게 불편해. 그러니까 그런 각각의 부분들이 전부 다 스트레스를 작용하는 거예요. 네. 우리 몸에서는 그게 바로 구조적 스트레스예요. 네. 스트레스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몸에서 일어나는. 근데 인지 대상에 올라온 게 몇 가지냐 이거예요. 못 느끼고 있는 빙산에 밑에 숨어 있는 수면에 아이가. 있는 그렇죠. 잠재돼 있는 게 많아요. 네. 그게 어떤 상황이 뛰고 동기부여가 되면 다시 올라옵니다. 그 또 괜찮으면 또 내려가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 몸은.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스트레스가 다발적으로 오면 네. 그게 플러스 해야 돼요. 총합이 형성돼요. 그러면서 중추신경계에 로딩을 가하는 거예요. 우리가 림빅이라고 시스템이 있는데 림빅 시스템에 스트레스와 관련돼요. 그리고 그게 어디로 직결되느냐면 호르몬 축으로 가요. 호르몬 축이요? 아. 네, 여성들 같으면 복잡한 체계를 갖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게 다 이제 몸 전체 전신적으로 시스테믹하게 이렇게 발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성분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호르몬에 문제가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을 볼 때 뭐 생리를 사실 물어보잖아요. 뭐 어떠신 것 같아요? 생리 규칙적인지? 생리통은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근데 생리통은 없는데 허리가 아프고요. 생리할 때 되는데 생리도 규칙적으로 하는 편이긴 한데 양은 조금 그러니까 어떤 때는 엄청 많이 하게 되고 어떤 때는 또안 그쵸. 근데 그 잇몸 일으키기를 그래서 5번을 못 하시는 거죠? 네. 근데 희한하네요. 이렇게 윗몸 일으키기를 하면 우리가 보통 배가 땡기잖아요. 근데 허리가 아프신가 봐요. 네. 무슨 문제가 있긴 하죠. 이런 경우는 앞과 뒤에 밸런스를 생각해야 돼요. 그럼 8, 900벽이라 하셔야 되나? 플랭크. 우리가 한 면만 보면 안 돼요. 항상 양면. 허리가 아프더라도 배를 생각해야 돼요. 네. 전면부와 뒷면부, 몸의 전면부와 전면부를 굴곡부라 그러고 후면부는 신전부라 그래요. 이 둘 사이는 균형이 있어요. 이 균형이 깨지는 상태가 되면 보상작용이 일어난단 말이죠. 어느 특정 부위에 더 힘을 부과를 해버린단 말이죠. 그럴 때 근육통이 일어나요. 근데 지금은 구부리기 했을 때 그런 통증이 일어나니까 일단 관절을 우선 봐야 돼요. 네. 이 경우는 관절에서 1번으로 해야 될 게 인대 쪽인데 구조를 먼저 보고 척추의 인대. 네, 사진을 보고 척추 구조 관절 분석을 사이인데. 먼저 하고 난 뒤에 약한 부위를 강화시켜 줘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치료 경과를 관찰을 해야 되겠죠. 이게 원인이다. 그러면 원인 위에 또 다른 원인이 있는 게 아닌가. 자꾸 이렇게 넓혀 나가줘야 돼요. 네네. 이런 경우에는 치료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대부분 몸이 좋지 않으면 운동을 먼저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운동을 이런 분들한테는 어떤 걸 어떤 권해줘야 되나요? 뭐 요가, 필라테스, 뭐 헬스? 잘 권해야 됩니다, 사실은. 아, 잘 권해야 되는군요. 잘 권해야 됩니다. 무조건 운동하시라고 안 됩니다. 얘기하시는데 잠이 확 깨네요. 잠이 확 깨. 요가가 네. 중요함에 틀림이 없어요. 네. 스트레칭은 좋은 운동임에 틀림이 저희 없는데요. 그렇게 다 알고 있거든요. 경추가 이렇게 아까처럼 일자를 강조했잖아요. 일자를 강조하게 되면 관절이 늘어나요. 경추 관절이. 그래서 목에서 소리 나는 분이 있어요. 그 관절에서 소리 나는데 구조가 변경되시고 후방 관절에 척추절을 잡아주는 인대가 약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들이 과도하게 늘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요가 자세 중에 목을 많이 앞으로 숙여야 되는 그런 동작들은 그 요가 선생님을 다 따라가려 하지 마시고 네. 양을 줄이세요. 양을 줄이시고 따라했다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니 요가 선생님이 항상 말씀하실 때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하는데 네, 그게 네. 좋은 충고입니다. 내 그게 자기가 욕심 할 때문에 더 하고 싶은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런 그래서는 안 거죠. 됩니다. 갑자기 다치는 수가 있고요. 네. 그 주 동작이 이렇게 제가 요가는 잘 모르지만 쟁기 자세라는 게 있어요. 제가 사진을 봤는데 사진을 보니까 목을 이렇게 바닥에 꺾어서 이렇게 목이 이렇게 전방으로 굴곡시키는 동작이에요. 조금 무리가 갈 수 있는 동작이에요. 네. 그래서 목 디스크가 있다든지 네. 이 경추가 항상 뭔가 불편하고 소리가 난다 이런 분들은 그 동작만은 조금 피해야 되네요. 아예 안 한다기보다는 하여튼 적게 함으로써 네. 이차적인 무리하게 하지 마라. 부분들 우리 사고 날 사례자분은 수 있는 부분을 일단 막아야 그러면 됩니다. 허리는 엑스레이도 한번 찍어보고 척추 관절이나 인대 문제가 있는지를 네, 체크해 검사를 봐야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잇몸 일으키를 해도 되는지 예. 할 수 있게 만드는지 이게 되겠네요. 예, 예.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지금 여기 사례도 나와 있지만 참 어깨가 뭉쳐요, 뭐 불편해요, 피곤해요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라고 또 이미 알고 있으세요. 근데 혈액순환에 좋은 거는 물구나무 서기가 또 좋으니까 집에서 머리를 받치고 물구나무 서기를 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물구나무 서기도 별로 권할 만한 건 아니네요. 반드시 어떤 그런 기구를 이용하는 동작을 할 때는 옆에 한 분이 있어줘야 돼요. 혼자서 하지 마시고 네. 뭐좀 보면 몸 거꾸로 매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일명 거꾸리라고 하던데 참 좋은 거 틀림이 없습니다. 네. 그 중력을 항상 누르기 때문에 반대로. 디스크는 눌립니다. 눌리면 그게 디스크의 한 70% 이상이 물입니다. 물과 단백질인데 단백질의 구조가 변성이 와요. 나이가 들면. 그래서 물이 디스크 속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기능이 떨어져요. 확산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단백질 구조가 깨지면 디스크 기능이 소실되고 그럼으로써 완충작용의 기능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점점 키가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 들면 키가 그 작아진다. 디스크 그래서 사이트 그렇군요. 내려앉습니다. 네. 키가 더 이상 작아지면 안 되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저요. 저도 더 이상 작아지면 안 되거든요. 좋은 체형을 가지면 숨겨진 키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어디에 수가 있나요, 얘네들? 네, 이런 것도 이제 아까 견인 같은 경우 거꾸리 하면 네. 도움이 돼요. 근데 반드시 옆에서 누가 누가 도와주면서 옆에서 있어야 된다는 우리 사례자분 거죠? 같은 경우는 사례자분도 키가 더 줄면 안 되실 것 같기도 한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 거꾸로 매달리거나 견인 같은 게 좀 도움이 되실까요? 지금 뭐라고 일단 진단을 해봐야 말씀을 되는군요. 못 드릴 것 네. 같고 뭐가 이제 이상이 있을 수 있는가 하고 그거 괜찮다고 전제가 선다면 권할 수가 그러면 있겠지만 이분을 모셔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치료를 검사들을 좀 해보고 해보고 치료가 되고 나중에 한번 네. 다시 나와줄 수 있으시면 오셔서 조금 잇몸 일으키기를 6번 했다라든지 어깨가 좀 덜 아프다든지 뭐 이런 것들 키가 한번 컸어요. 뭐 이런.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그 사례 발표를 해주시면 네, 좋겠네요. 좋지 않을까요? 네, 몇 가지 좋습니다. 그 조언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 컴퓨터를 이제 업무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쉬어가라는 말을 꼭 해드리고 싶어요. 장거리 운전을 한 번에 가려 하지 마시고 네. 중간에 녹차도 마시고 물도 마시고 네. 수분 섭취를 하면서 소변이 보고 싶어지게 만드셔야 돼요. 네. 그러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요. 네. 안 그러면 일을 몰입을 휴게소가 해버리면 없으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조금 위험한 상황인데 안 일어나게 돼요. 그렇죠. 일을 마치려고 하는 그러면 게 이렇게 욕심 컴퓨터를 때문에 10시간씩 해야 되면 누워서 컴퓨터를 하셔야 되나요? 안 되죠. 아니 중간에 컴퓨터 하면서 계속 물을 마셔라. 화장실에 그러니까 가시. 물을 마심으로써 어쩔 수 없이 일어나야 본인을 되는 일어나게 만드는 상황을 상황을 만들어내는 나중에 거죠. 화장실에서 컴퓨터 하신다니까 이렇게 앉아서. 근데 약간 중간에 스스로 만약에 물 먹는 게 습관이 안 되신 분은 진짜 알람 같은 거 1시간에 한 번씩 네, 알람 네, 해놓고 네. 일어나서 좋습니다. 한번 해보고 또 다시 앉기 뭐 이런 걸 그런 습관
습관을 들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네. 예. 네. 오늘 그러면은 우리 그러면 사례자 수고 많으셨고요. 그 조성 원장님 또 라이브 진료 해주셔서 감사하고 병원에서 꼭 봬요. 네, 또 뵙겠습니다. 저희가 치료해드리고 네. 다음에 또 잇몸 밀기를 몇 번 하시는지 한번 체크해보고 통증이 좀 오시는지도 체크해보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성 피로라는 것이 참 이 구조랑도 연관이 구조 스트레스 연관이 크다. 그 제가 이런 기억이 나네요. 그 스튜어디스 일 하시는 분들이 엄청 피곤해 하시는데 네. 그분들이 이제 보면은 이 비행기가 갈 때는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네, 그렇죠. 근육이 이렇게 막 중심 잡으려고 엄청나게 많은 힘을 들인다 그러더라고요. 일을 많이 하죠. 그래서 네. 제가 치료를 하니까 어느 순간 좋아지는데 일단 비행만 갔다 오면 심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특별한 처방을 내렸죠. 어떤? 자, 비행기를 타지 마셔라. 그래서 일단은 지상근무로 일단 처음에는 병가를 내드렸어요. 너무 힘들어하셔서 병가를 내니까 급격히 좋아지는 거예요. 아무 치료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다시 비행기 타기가 또 악화돼요. 악화돼. 그래서 결국에는 상의를 해서 지상근무로 바꿨더니 아주 행복한 지금 생활하고 계십니다. 네. 그 속에 몇 가지 기전이 있는데요. 네. 네. 비행기가 미세하게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라운드 우리가 지각도 흔들리잖아요. 지구도 돌고 그렇죠. 있는 그렇죠. 거니까. 네. 근데 그게 몸에 반응이 적게 된단 말이죠. 네네. 근데 이제 균형이 안 맞는 분은 그걸 많이 느껴요. 우리 뇌가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네. 가능하면 적은 진동 속에 살게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기능이 좋게 하려면. 그러면 그래서 몸이 조이는 거예요. 근육 수축을 계속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밑이 흔들리면 그 수축의 정도를 더 강하게 들어가는 거죠. 안 네네. 넘어지려면. 그걸 조율하는 데가 전정기관이에요. 귀 속에. 네. 달팽이관 네네. 있죠. 네. 이 달팽이관 네. 균형 잡는 거. 거기서 끊임없는 신호를 보내요. 균형 잡으려고. 그게 추체외 신경이라 그래요. 추체외. 네. 익스트라 피라미달이라고 하는데 그 경로가 계속 일을 해요. 근육이 일을 많이 하니까 젖산이 많이 생기겠죠. 네. 젖산이 이꼴 피로물질 아닙니까? 피로 간으로 네. 가잖아요. 전부 다. 간이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고 해도 피로가 안 피로가 안 깨는 풀리고. 거죠. 그게 이제 어떤 원인이 있는. 그러면은 결론은 그런 비행기를 오래 타면 아니 그런 경우도 사실은 피로해진다. 밸런스를 호전시키는 그런 게 되면 그 상태가 좀 줄어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그 이 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어떤 수준을 넘어서는 분들은 그게 정말 좋은 처방이고요. 정말 좋은 처방이고 알러지의 1번 치료가 뭡니까? 해피잖아요. 해피요. 원인을 안 만나는 거잖아요. 네. 만나면 막 기분 나쁘고 그렇죠. 막 이러면 안 만나는 게 제일 제일 좋은 편법을 많이 방법이에요. 씁니다. 자,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근데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고 해야 그러네. 되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지금. 그래서 자기의 면역력을 더 올리는 강화시켜야 쪽으로 되는. 그렇게 방향을 잡고 가는 사실 뭐 거죠. 우리가 진료실에서 직장 그만두세요. 뭐 한 달 정말 휴가를 힘든 가세요. 뭐 이런 얘기들 사실 제가 좀 하게 창업도 되는데. 시켜드렸습니다. 창업도 역시 근데 직장 그게- 스트레스 너무 심해서 대단하신 분이죠. 창업을 몇 번 하셨어요. 근데 그래도 다행히 또 하시더라고. 근데 쉽지 않죠. 네, 그 보통은 우리가 병원에 가면 약을 처방해 줄 거라 생각하지만 네. 우리 환자들 보면 약으로 주로 처방해서 이제 다 안 되는 문제들이 창업 많아요. 처방이나 뭐 병가 처방이나 아니면 직장을 바꾼다든지 뭐 이런 것도 뭐 사실 이별. 이별이라든지 근데 남편이 스트레스고 아내가 스트레스면 어떻게 해요? 그게 문제예요. 이거는 이제 뭐 우리가 사실 만성 피로에서 그 세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첫 번째 그 사람을 바꾼다. 네. 두 번째 내가 바뀐다. 네. 세 번째 안 본다. 만만한 게 없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그 어려운 거는 남을 바꾼다. 그렇죠. 네. 그건 잘 어려워. 왜냐하면 나를 바꾸기도 힘든데. 힘든데. 24시간 난 나랑 붙어 있는데 나를 바꾸기도 힘든데 어떻게 남을 바꿔요? 어렵죠. 그래서 일단 그건 가장 힘든 거고 제일 쉬운 건 나를 바꾼다가 제일 전 쉽다고 생각해요. 나를 바꾼다. 그것도 고통이 필요해요. 네. 살 빼기 얼마나 힘든데요. 나를 바꾸는. 나를 바꾼다. 그걸 우리 좀 이제 나중에 한번 그거에 대해서 좀 그거는 좀
다른 시간에 네. 구절 정해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끝으로요. 혹시 조 원장님께서 저희 현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일자목이라든가 허리에 계속 앉아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허리가 안 좋고 이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또 골반이 틀어져 있는 여성들도 많고 평상시에 저희가 이런 운동 또는 이런 방법들을 쓰면 조금 더 나빠지는 것을 줄일 수 있다라고 제안해 주실 몇 가지 혹시 있으실까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쉬는 거? 강의하다 누워라. 아, 그거는 이제 극약 처방이고요. 네. 할 수 있다면 네. 하시는 게 좋다는 의미고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중력 속에 이렇게 이 직립보행하는 인간의 운명인 겁니다. 이게 피해갈 수가 없으니까 우주로?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그 피해를 최소화할 거냐 네네. 이런 차원에 있어서 얘기를 드리자면 계속 중력을 받으면 신경근이 눌리거든요. 그렇죠. 신경근. 척추 사이사이에서 나오는 신경근이 눌리면 그 신경의 기능이 떨어지세요.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근육으로 보면 굉장히 수축을 나는 경향이 네.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쪼그라든다 보시면 돼요. 매일매일 쪼그라든다. 작아지면 안 되는 네. 쪼그라드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가 뭐냐면 늘리는 아, 거예요. 펴주는 거예요? 그게 네. 이제 대표적인 게 전통적으로 요가죠. 아. 요가를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요가를 대신할 수 있는 체조들이 있어요. 네. 간단한 체조들이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기지개 한번 기지개 정도. 쭉 피는 거 예, 일하시다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지개 필까요? 아, 네. 그리고 자, 다들 기지개 피세요. 아, 좋습니다. 기지개. 네. 아이고, 좋네요.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도 좀 편측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도 좀 피하는 게 좋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화 받으면서 이게 컴퓨터를 하게 되면 이게 네, 옆으로 대단히 중요한 얘기를 아, 하셨습니다. 네. 옛날 수화기를 가지고 목에 끼고 그렇죠. 한쪽으로 메모하고. 네네. 극단적인 아주 안 좋은 방법이네요. 예, 안 좋은 겁니다. 그거는 가능하시면 헤드셋이나 양쪽으로 하는 거. 네. 아까 전에 가방 스피커폰? 얘기도 하셨는데 네. 가방도 절대 한쪽으로 하지 마시고 양쪽으로 양쪽으로 매는 백으로. 거. 근데 무슨 빗동 이렇게 좀 좋은 가방들은 다 한쪽으로 매는 거던데요? 그렇죠. 명품 가방이 주로 명품 가방이 지금 양쪽도 있을 수 DNG 있어요. 뭐 네. 이런.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남자들 대부분 이게 휴일이 되면 네. 소파랑 친구가 되잖아요. 그렇죠. 한 몸이 그런 되시죠. 거는 어떤가요? 쇼파와 한 몸. 소파는요. 팔걸이 있지 않습니까? 네. 팔걸이에 묵은지 놓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래요? 슈퍼 많이 한 몸이 되신 경험에서 나오시는 저는 가능하면 소파에 안 눕습니다. 그럼 팔 받침하는 것도 비슷한 효과인가요? 네, 네. 그게 머리를 축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누웠을 때 우리가 흔하게 알 수 있는 게 옆으로 누웠을 때 척추 옆선이 있잖아요. 네. 척추를 연결하는 선이 있는데 그 선에서 머리 중심선이 거기를 통과하는 게 좋아요. 아, 근데 그게 머리가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 거. 네. 그러면 꺾어 놓는 거예요. 척추만 꺾는 게 아니고 네. 속에 있는 신경이 꺾여요. 꺾이는. 그러면 팔 옆으로 베고 TV 보는다든지 그것도 똑같은 원리예요. 그다음에 아니면 아예 옆으로 누웠는데 베개를 안 비는 것도 안 좋은 거네요. 떨어져도 안 좋습니다. 그다음에 베개를 너무 높이 베도 안 좋고 참 적당하다는 게 어려운 얘기인데요. 그래서 힘들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할 게 없어요. 늘상 본인이 습관화되어 있는 건 다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없이 반대쪽으로도 해줘야 안 돼. 돼요. 네. 운동은 항상 대칭 운동을 생각할 때 마지못해서 했다면 반대도 해줘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누웠다가 저기 그러면은 누웠다. 그거에 대한 해답이 이 무중력 체험 플로팅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런 것도 좋겠네요. 우리가 도입하려고 하는 예, 이미 도입을 했죠. 도입했죠. 예, 그거 나중에 한번 시간을 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이제 오늘 방법만 제안해 주신 것만 한번 생활 속에서 중간에 네. 스트레칭 한번 해주고 예, 전화할 굉장히 때 중요합니다. 한쪽으로 하는 거 피하고 또 소파에 누워 있는 거 이런 네, 눕는 것들만 자세. 그다음에 피하셔도 기지개 네. 피고 스트레칭 해주고 예.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앉았을 때 네. 의자에 앉을 때 우리가 이제 의자가 대부분 보면 등 받침대가 흉추 밑에 쪽에 걸려요. 네. 대부분 의자가 요추예요. 예, 흉추하고 요추 넘어가는 적경부에 거기에 네, 딱 등이 걸리게 돼 있는데 그래서 오랫동안 앉아서 이렇게 일을 사무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쿠션이 있습니다. 쿠션 그렇죠. 좀 넓게 생기고 네. 툭 튀어나온 거 말고 네. 누르면 쑥 들어가는 그런 쿠션
그걸로 등 허리 부위를 받쳐주세요. 받쳐주는 거예요. 등 허리. 그러니까 등과 허리로 넘어가는 그 적경부. 부분. 네. 이렇게 경계 곡선이 바뀌는 그 자리에 딱 넣어주면 몸을 훨씬 바로 나아요. 세울 때 척추 피로가 한결 줄어들어요. 이게 흉추 한 10번, 11번. 10번, 11번. 그쵸? 네. 네. 제가 네, 진료실에서 그 정도로. 그 거기다가 이제 그거를 넣고 진료를 하니까 훨씬 나아졌어요. 훨씬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펴집니다. 그걸 모를 때는 그 등받이가 거기 안 있고 더 밑에 있더라고요. 네, 또 허리 요추 쪽에 걸면 안 됩니다. 요추에 있더라고요 보통. 그러면 그다음에 올리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맞추세요. 등 허리 부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저희는 꼬리뼈 쪽에 맞추거든요. 안 대부분.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네. 위쪽을 하세요. 아, 위쪽에다가 척추를 세울 그런 때 의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 시중에 모 의자가 그 원리를 네, 해서 네. 이렇게 두 개를 볼록하게 만든 네, 건데 맞아요. 네. 실제 그 기능은 원하는 만큼의 효과는 안 나더라고요. 그럼 아까 그 사례자분한테도 써보니까. 그런 방법을 아까 좀 전해줄 걸 그랬어요, 그죠? 그러게요. 컴퓨터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까 지금 말씀하시는 꼭 세트로 들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허리가 딱 펼쳐지거든요. 네, 펼쳐지는데 모니터 높이가 안 맞게 돼요. 그렇죠. 그럼 또 앞으로 눈 계속. 높이에 맞춰야 되니까 모니터를 밑으로 고개를 숙이고 오랫동안 작업하게 되면 자꾸 또 몸이 구부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니터 받침 같은 거 높이를 놓고, 조금 네. 조율에 신경 쓰세요. 밑으로 올리고 네, 눈 높이에서 약간 5도 정도 낮게 네. 고개를 숙이지 말고 눈 각도를 한 5도 정도 숙여서 뭐 화면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막 깔아보는 식으로. 예,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모니터 볼 때 고개를 덜 숙이고 척추에는 무리가 덜 가는 거거든요. 아니 요즘에는 그 직장인들을 위해서 서서 근무하는 거 뭐 이런 것들도 사실 그것도 괜찮나요? 괜찮죠. 아, 네. 자꾸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사람은 네. 정지된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는 언밸런스한 사람은 굉장히 힘든 동작입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트북을 쓰면 좀 모니터가 낮게 돼 있으니까 네. 그거보다 좀 눈높이 약간 5도 정도 아래로 올리고 네. 그다음에 여기 흉추 한 10번, 11번쯤을 받칠 수 있는 쿠션을 하나 네. 대고 하면 훨씬 몸에 이 구조 스트레스, 신경계 스트레스를 조금 낮춰주는 보완책이 될 수 있는 거죠. 낮춰주는 보완책 될 수 예. 있다. 그리고 알람도 맞춰놓고. 알람을 맞추고 자주 일어나서 몸 풀어주고. 물 많이 먹고 화장실을 들락날락 하시고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겁니다. 인간이 만든 문명에 우리가 인간이 주인이 되지 못하고 문명에 맞춰가는 거예요. 네, 그러네요. 그래 자꾸 하니까 인간의 어떤 본연의 구조가 무너지는 거죠. 거꾸로 인간에 맞춰 와야 되는데 네. 인간한테 편리하고 그런 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조금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아는 게 참 중요해요. 자기의 환경을 맞출 수 있는 거. 네. 내가 생활하기 편한 위주로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 네, 명언이시네요. 네, 네, 그게 나 참 자신을 필요해요. 알고 네, 거기에 네, 맞춰서 네. 하라는 거. 네. 문명 생활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네. 차선책입니다. 모든 네. 게. 좋습니다. 오늘 뭐 벌써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금방 가는데요. 금방 훌쩍 지났네요. 굉장히 네. 유용한 시간이었습니다. 한 번 더 모셔서 또 이런 얘기들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선님 이런 얘기 처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직 아마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도 예, 오늘 정말 실생활에 있었던 여러 가지 경험들을 공감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주 주성 원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네. 오늘 유이킴의 라이브 진료실 척추 부조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